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시작한 건 처음이에요. 저희 팔레트를 찾아주신 넬 선배님들이 이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려서 노래하는 김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넬에서 베이스 치는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넬에서 기타 치는 이재경입니다. 야. 사실 이 오프닝 무대를 좀 급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김정은 선배님이랑 처음 또 노래 합을 맞춰본 거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떨렸는데 사실.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오. 일단 아이유 씨의 음색이랑 아이유 씨가 노래하는 걸 평상시에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파트 분배도 이제 어제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선배님들이랑 대화해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짜 사실 달달달 떨면서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딱 부르자마자 그냥 너무 좋다. 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이제 화음을 딱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지를 모르고 이제 그냥 부른 건데 너무 좋다 그냥 그러면서 딱 선배님께 맡겨서 이렇게 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원래 옥타브로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네. 그죠? 도입부에 선배님의 약간 그 높은 목소리로 네, 그렇죠. 아직도 하는데 이번에 되게 낮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팬분들도 기억을 걷는 시간을 수만 번 들으셨겠지만 이 버전은 좀 새롭게 들리실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넬 선배님들과 함께 기억을 걷는 시간을 무려 걷는 이런 기분 좋은 오프닝이어갖고 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팔레트에서 선배님들을 뵐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도 나오게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그러면 팔레트 한번 나가보자라는 근데 이게 생각을. 사실 비단 요 근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어서 음악이 나왔을 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음악도 들려줄 수 있고 또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때마다 이제 팔레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네요. 저 정말 어릴 때부터 선배님들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배님들 나오신다 그래서 쫙 듣는데 거의 다 제가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진짜 넬화 많이 되어 있구나. 넬 선배님이랑 얘기하는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저랑 이렇게 실제로 만나기 전에 선배님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모습 볼 때 정말 꾸준하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자유롭고 거침없으신 것 같고 되게 오. 멋있다는 느낌을 항상 저 가지고 약간 있었어요. 거침없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기분 되게 좋은데 제가 팔레트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입고 나오지는 않아요. 놀랐어요. 되게 힙한 것 그래서 같은데. 저는 이제 선배님들의 그런 락 아. 락 스피릿을
얹으면 얹을수록 힙합이 돼서 어떻게 보니까 약간 스우파 같은 느낌이 되긴 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입는 사람은 아니다. 아, 잘 알고 있죠. 팔레트 이전 편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네일에 맞춰서 약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됐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좀 했는데 종환 선배님께서는 아이유와의 공통점에 네. 아담한 최고라고 대답하셨다고. 네. 근데 되게 건장하신데. 아, 뭔가 이미지가 되게 작은데 되게 강한 느낌이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고. 근데 제 스스로가 되게 강하다, 당당하다를 느끼는 좀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니까 일단 아담한 식으로 재고를. 네네. 그래서 팬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됐는데 궁극의 깜찍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저 같은 이제 까마득한 후배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떻게 김종환 선배님을 궁극의 깜찍이라고 감히. 근데 팬분들에게는 또 그런 모습을. 그게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동균 씨가 네네네. 라디오 할 때 제가 같이 이제 라디오를 했었어요. 워낙 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거기 그때 작가분들도 다 친해지고 해서 약간 그때 그렇게 그분들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그래서 좀 찾아봤던 최근에 팬사인회에서 이렇게 진짜 귀여운 하트도 이렇게 제가 네, 해주시고 요즘에 팬분들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뿔난 하트처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이렇게요. 약간 선배님의 그런 사인으로 하시면 어떠세요? 이게 약간 악마 하트 같이 아, 뿔난 하트. 네. 저는 그냥 이 모양이 너무 그래도 이것까지는 가능하다. 이거?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괜찮은데 네. 약간 이렇게 뭔가 막 보여주는 건 조금 하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있는 건 괜찮으신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도 또 공연을 하신다고 몇 월 며칠 예정이신 거죠? 8월. 세 분이 동시에 까먹으셨네요. 셋째 주, 넷째 주 금토일 8월 대략 셋째 주, 넷째 주다. 포스터도 너무 멋있는데요? 보통 공연 후기들을 좀 보니까 조명 연출에 유난히 신경을 쓰신다라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공연 연출에는 뭐 조명도 있을 수 있고 뭐 조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영상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조명이 제일 음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분위기나 무드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느끼게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명에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됐고, 그리고 공연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음악을 듣기보다는 저희는 최대한 많은 감각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고 그게 공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조명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선배님들 진짜 공연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첫 공연 전날은 좀 떨리시는 그런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어떤 공연이든 한 3곡에서 5곡 정도까지는 좀 항상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지시는구나. 풀리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뭘 해도 좀 긴장이 안 되는데. 오, 떨리시는구나. 재경 선배님 어떠세요? 아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진짜요? 네, 약간의 강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손을 꼭 닦아야 되고 막 어떤 막 절차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이 제일 긴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는 길에 심장이 몇 번이 막 울려가지고 계속 연주해야 되는 거 떠올리고 오늘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떨릴 것 같아요. 너무 의외다. 선배님들도 떠신다니. 근데 오히려 공연보다는 지금처럼 저는 카메라가 있으면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심하게 좀 약간 긴장이 많이 돼요. 진짜요? 카메라 다 치워주세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저희가 리허설하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파이널은 되게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다행이다. 방송국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팔레트 녹화할 때마다 되게 긴장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책임감이 되게 커요.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선배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뭐야? 나는 제가 아까 왜 들어오나 했어. 봤거든? 저희 안녕하세요. 진짜
웃겨. 카메라를 보시고 네. 팔레트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우. 나중에 정식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만약에 좀 불편하셔도 여기 현장이 좀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해서 오빠 혹시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요? 근데 오빠가 흔쾌히 와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와달라 그랬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동균 오빠를 알았어요. 같은 연습실에 이제 계셔서 많이 혼나면서 컸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20대가 이렇게 지나고 오빠가 점점 더 만만해. 아니 그렇지. 그게 정답. 만만한 게 아니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는? 제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아닌가? 그냥 맞아요. 그냥 맞는데 혼낸 이게 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네. 아이유 씨 곡을 써주셨던 작곡가분들도 같은 작업실을 썼었는데 그분들도 아이유 씨한테 애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뭐라고 하고 싶은데 본인들은 못 하겠고 너무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시킨 거예요. 저는 뭘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서 너 지금 이상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냥 지나만 가도 어. 너 별로야. 약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래서 되게 무서운 선배님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제 마음속에는 그냥 사실 가족이거든요. 맞아, 동민 그렇죠. 오빠는. 이제는 같이 나이 들어가는 동료로서.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가깝고 감사한 분인데 넬 선배님들의 절친으로 오늘 오셨잖아요. 넬 선배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유 씨가 저를 어렸을 때 본 것처럼 좀 무서우시고. 어렵고 무섭고 또 혹은 또 좀 괴팍할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는 전혀 생각하는 안 분들도 그러시는 있을 것 수 같아요.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저랑 성격이 가장 비슷하다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넬 선배님들 너무 미지의 영역이지만 동균 오빠의 친구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좋은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미지 관리 진짜 잘했나 보다. 아, 너무 고맙네. 빗길을 뚫고 와주신 거잖아요. 비안 옵니다, 지금 비 그쳤어요? 그리고 차가 좀 막히고 그러니까 이 퇴근 시간을 맞춰서. 자, 그러면 네. 이제 끝인사 해주시고. 네. 걱정은 아니라 사실 좀 놀리려고 왔는데 어. 네. 그나마 조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잘해주고 마음이 계세요, 놓이고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좀 이렇게 방청객 모드로 좀. 네네네. 노래 한 소절 해줘. 노래도 하고 가시네요. 저 노래는 너무 좋다. 노래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신곡 얘기를 네.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곡 라이브도 네네. 들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곡이죠? 원더러라는 곡이고요. 네. 넬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프로그래밍된 뭐 사운드들이랑 또 키보드나 신스를 많이 쓰는 편이었었는데 이 곡은 조금 더 심플하게 좀 베이직하게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위주로 한번 가보자. 내용은 시뮬레이션 티오리라고 네.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네. 시뮬레이션 된 그 세계라는 그런 이론이 되게 있어요. 그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었어요. 한 1, 2년 전에. 제가 좀 운명론을 되게 믿는 편인데 그래서 작업하고 있는 곡들이 좀 그런 류의 내용이 많고 그 시뮬레이션 티어리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원더러의 라이브를 한번 듣고 와서 네.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라이브라고 들었어요. 긴장이 되실 수도 있지만 첫 라이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원더러 박수로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잠들었던 언제부턴가 말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서 매로 박혀만 가 언제였을까 생각도 안 나 거짓없는 감정에 충실한 그런 대화 진심이 있음 못해 숨겨야 하는데 웃고 있으면 뭐해 눈물이 나는데 사람이 있음 뭐해 사랑이 없는데 꿈이 있으면
되는데 There's something wrong 분명 뭔가 잘못됐어 Something's wrong 분명 뭔가 언제부턴가 내가 아는다 그 무언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된 듯해 눈이 있으면 뭐해 감아야 하는데 입이 있으면 뭐해 닫혀야 되는데 날개가 있으면 뭐해 꺾어야 하는데 꿈이 있으면 뭐해 묻어야 되는데 There's something wrong 분명 뭔가 잘못됐어 Something's wrong 분명 뭔가 잘못됐어 Yeah, we all know it's wrong 언제부턴가 매번 똑같아 쓰는 순간 빛이 없는 한참만 늘어가 결국엔 말이야 또 이렇게 다 나뿐인 채로 끝나버릴 것만 같아 There's something wrong 분명 뭔가 잘못됐어 Something's wrong 분명 뭔가 잘못됐어 Yeah, we all know it's wrong 언제부턴가 내가 아는다 그 무언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된 듯해 이렇게 채운 팔레 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칼튠이 돼 있는 워낙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목소리에 어떤 자체 이펙트가 걸려 있는 것 같은 톤이 너무 신기했어요 방금. 여기가 많이 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다행이네요. 네. 언더러 듣고 오니까 빨리 좀 다른 곡들도 듣고 싶은데 이건 선공개라고 네,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앨범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 그래서 계속 앨범 위주로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음악을 뭔가 수록곡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앨범으로 냈을 때 그 안에 수록곡으로 들어있던 것과 이 곡이 그냥 싱글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훨씬 싱글로 나온 곡을 많이 듣는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근데 사실 저희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타이틀곡보다 이제 수록곡들의 공을 훨씬 많이 들이는 경우가 90%거든요. 근데 그 곡들이 더 많이 들려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제는 좀 그 우리가 작업하는 한 곡 한 곡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면 이게 더 맞겠다. 이것도 되게 멋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앨범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저는 선공개라는 그 전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딱 공개되자마자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서서히 들으면서 이 뮤지션의 생각을 알아가고 거기에 이렇게 동화되고 이런 분명히 매력이 크지만 그것만을 이제 또 쥐고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맞아요. 다음 거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한 곡 한 곡을 더 제대로 소개하는 그 전략을 저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선배님들이 또 그 생각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한 곡 한 곡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그 시뮬레이션 티어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의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답이 되게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도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 게, 어렸을 때는 지금 이 나이쯤이 되면 좀 훨씬 많이 알겠지? 좀 많이 정리가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가사에도 있지만 되게 역설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웃고 있지만 되게 슬플 때도 많은 것 같고, 주변에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진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어쩌면 뭐 이게 개인의 부족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시뮬레이션 티어리에 약간 비비다 보면 아, 그냥 이렇게 돼 있기로 정해진 캐릭터가 아닐까, 내 삶이. 종환이라는 캐릭터, 정훈이라는 캐릭터, 뭐 아이유라는 캐릭터가 다 각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곧 좀 찾아봐야겠어요. 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 전반적으로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종환이가 요즘에 작업 끝나면은 음악 얘기보다 시뮬레이션 티어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오. 그러면은 그 시뮬레이션 티어리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거예요? 긍정적이신 거예요? 여러 곡들을 작업하고 있는데 관점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 원더러 말고 다른 곡에서는 자기의 어떤 롤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좀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곡도 있고, 우리 셋 다 성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자 라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라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저도 성격 자체가 낙관적인 성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투덜거리기도 좋아하고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긍정적이어질 때는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또 그게 좀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도 다 운명을 믿으세요? 저는 사실. 아, 운명론자 아니시구나. 네, 저는 딱히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닌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개척을 좀 할 수 있다, 삶이라는 건. 뭐 내 선택대로. 그렇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어리 그거 자체를 믿지 않는 걸로 프로그램 돼 있지 않을까. 깨어날 수 없는 캐릭터. 깨어날 수 없는 캐릭터지. 아, 그런 캐릭터시구나. 저도 운명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물론 가끔은 와, 이게 정해져 있는 거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그쵸.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언젠가 한 번씩은 되게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벌어지려고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렇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좀 순응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좀 덜 힘들 때가 있어서, 저도 좀 반은 운명론자고 반은 개척론자인데 내일 선배님들도 두 분은 운명론자, 정훈 선배님은 개척론자. 그냥 선배님이랑 얘기를 나눌수록 제가 상상했던 캐릭터랑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상상했던 모습이 저는 어떤 모습인지. 일단 솔직히 말하면 많이 이렇게 좀 싸우지 않으실까. 왜냐면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텐션이 모든 연주에서 나오는, 그리고 보컬에서 나오는, 그리고 메시지에서 나오는 넬의 음악은 항상 어떤 미친 텐션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또 팀워크이라든지 제가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신 것 같은데. 단지 시기를 막 엄청 친한 것 보이진 않잖아요. 되게 친해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정훈이는 이쪽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아이유 씨가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얼마나 이제 편하고 친한 사이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 텐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 넬의 음악에서 들으면 항상 느껴지는 슬픔이 일단 서려 있는 그런
질문들이랄까? 슬픔이 서린 뭔가 토로, 약간 이런 것들. 물론 아주 많은 곡들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항상 어떤 그런 텐션들이 되게 대표적으로 다가와서 괜히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이제 뭐 우리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티는 최대한 안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좀 음악에 더 작업에 열심히 하는 딴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은 우리끼리는 서로 안 하고 그걸 또 작업할 때는 그걸 좀 좋은 에너지로 바꿔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우리 내일과 내일 밖에는 텐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네. 좋을 뿐 내부와 외부의 그 텐션이 강한 거군요.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아, 외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궁금증이. 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또 보니까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곡들이 800곡이 넘는다고? 글쎄 뭐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몇백 곡은 될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제가 사실은 오늘 아이유 팔레트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아이유 씨가 꼭 피처링 해주셨으면 하는 곡이 있어요. 근데 좀 사연이 있어서 네.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곡이기도 한데 제가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음악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이 아이유 씨의 굉장한 팬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CD도 갖고 있고 그랬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올해 2월 달쯤에 이제 먼저 이제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후회가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형에 관한 곡을 쓰고 싶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아이유 씨가 저한테. 피처링을 해주시면 꼭 들려주세요. 아 예. 노래 소리가 닿을 수 있게끔 꼭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컬러 스위치라는 코너가 있어요. 서로의 아티스트의 색깔을 바꾼다라고 해서 지난 회차에서 뉴진스 분들이 이름을 정해주셨거든요. 컨셉은 원래 있었지만 네네, 이름이 이름이 없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컬러 스위치? 팔레트랑도 잘 어울리고. 네, 팔레트에서 딱 이렇게 컨셉이 이어지는. 역시 뉴진스구만.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후보곡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후보도 좀 궁금한데요? 러브 포엠이랑 오, 너무 좋았겠다. 그 삐삐랑 삐삐? 그리고 셀레브리티 오. 이런 엔딩 오. 있었는데 이런 엔딩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러브 포엠이 우리가 하기엔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것 같긴 했었는데 그 가장 딱 곡 사운드 연상이 자체가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삐삐는 되게 하고는 싶었는데 삐삐 너무 궁금한데? 이거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감당이 될까? 네. 이런 엔딩이 조금 우리가 하면 원곡의 느낌도 살리면서 다른 느낌도 추가를 할 수 있겠다? 선배님들이 이런 엔딩 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생각지도 못한 수였어요.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배님들 곡을 지구가 태양을 내번이라는 곡을 좀 최대한 그 감성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봤는데 컬러 스위치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색깔을 주고받는 건지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엔딩을 무슨 색이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하다가 전 물 먹은 피색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엔딩. 네, 이런 엔딩을. 지구가 태양을 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색인가요? 되게 단순하게 지금 지구가 떠올라요. 파란색, 흰색. 노래 가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흑백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흑백. 흑백. 네, 그 약간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오래된 영화 같은, 오래된 사진 같은 느낌이라서 저한테는.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서 정한 건데요. 같이 컬러 스위치 하면서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컬러 스위치 이렇게. 네. 지금 막 생각났어요. 자, 각자 카메라 봐주시고. 자, 할게요. 컬러 스위치. 같이 말씀도 해주세요. 네. 긴장돼. 힘들다. 팬까지 내온 것 같은데. 난관이다. 자, 시작. 컬러 스위치. 감사합니다.
아니더라도 언젠간 잊혀질 거라고 믿었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견뎌왔었는데 그런 날 비웃듯 그 기억들이 마치 중력처럼 내 모든 마음을 너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또 지워가야 했어. 참 그렇지.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그런 기억인데 그 기억들이 마치 중력처럼 내 모든 마음을 너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또 지워가야 했어. 왜 그래야만 했어.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는 동안 한번 생각해본 적 있는지. 꽤 오랜 시간 지나 지구가 태양을 10번 감싸는 후에도 널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을래. 그 모습을 왜 그래야만 했어. 왜 날 떠나야 했어. 안녕 오랜만이야. 물음표 없이 찾는다. 목소리 정해진 규칙처럼 추운 눈가에 늘 똑같은 네 자리. 제대로 잘 먹어 다 지나가니까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 거야. 진심으로 빌게. 너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다 모여 어떤 맘을 준 건지 너는 모를 거야.
외로웠던 만큼 너를 나보다 사랑해줄 사람 꼭 만났으면 해. 내가 아니라서 미안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다 모아. 어떤 맘을 준 건지 내 모를 솔직히 말해줄래. 제발. 너라면 다 믿는 거 알잖아. 네 말대로 언젠가 나도 나 같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게 될까.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저도 진짜 많이 긴장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저희가 너무 잘 들어서 오히려 저희가 정말 호강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훨씬 짓구가 태양을 내보니 편곡이 되게 색다르게 돼서 그래요? 되게 세련되시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섹션도 여기 연주자분들이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좀 재밌는 섹션들을 조금 추가하는 굉장히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편곡하신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선배님 버전의 그 보컬이 태양을 쓸쓸하게 도는 지구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태양에게 막 돌진하는 행성처럼 약간 하고 그런 싶었어요. 느낌이었어요. 밴드 친구들한테도 나 엄청 달리고 싶고 너한테 가기 위해서 4번을 돈 수준으로 지금 오랜 시간 널 기다렸지만 나는 아직 더 돌 수 있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명중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엔딩은 근데 아주 편곡을 소박하게 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들었을 때 가사가 되게 좋아서 최대한 쓸쓸하면서도 가사가 잘 들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목표였고 사실 제가 노래 연습을 그렇게 저희 노래도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진짜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부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사가 정말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약간 다른 느낌, 또 다른 생각이 나는 다른 이미지들이 연상되는 가사인 것 같아서 이 가사를 되게 힘들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 먹은 피색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 생채기가 다 아물지 않은 그 상처에 자꾸 눈물이 흘러서 이게 묽어지는 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너무 더 아픈 아픔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가 참 말로 하면 참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저는 사랑해줄 거라며 다 뭐야 그 부분이 어떻게 노래를 해도 되게 짠한 느낌 맞아요. 그 마음이 처절한 느껴져서 말이죠. 그 부분이 그 노래를 정말 계속 부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좀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커버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쵸,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되게 즐겁게 준비한 것 저도 같아요. 진짜 즐겁게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몇 주간 머릿속에 이런 난 엔딩이 종종 계속 부를 생각이에요. 콘서트에서 좀 불러. 그래도 정말 그래도 될것 좋아하실 같아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완전 제대로 컬러 스위치 된 것 같아요. 막바지를 향해서 토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넬의 이름으로 수많은 곡들이 발매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애곡들만 선택해서 베스트 앨범을 낼 수 있다면 어떤 곡들을 넣고 싶으신지.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마지막 노래 수록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대곡이 되게 많아요. 10분 가까이 된 노래들이 많은데 그 곡들로만 모아서 내면은 약간 강요하는 거죠. 1번만 듣지 말고 마지막 노래 심혈을 많이 기울였으니 처음부터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 건지 기대가 많이 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앨범 제목 또 정했어요. 그냥 이런 엔딩 하면 딱이겠다. 수미상과의 완벽한. 써도 될까요? 그럼요. 마지막 트랙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의 좀 미안함이 다들 아티스트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게 마지막 트랙인 이유가 다 있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훈 선배님은 어떤 곡들? 너무 앞에서 정성껏 얘기하시는데 아이디어 너무 좋았죠. 처음부터 좀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템포가 있고 좀 락적인 사운드로 달려주고 마지막에는 좀 서사가 길고 좀 드라마틱한 곡으로 공연을 좀 끝내고 그리고 앵콜 곡은 정말 소박하고 종환이 혼자서 정말 쓸쓸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때 그 당시에 그냥 그 기분이었어서 예, 그냥 영상처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썼습니다. 제가 정훈 선배님의 그 플레이리스트대로 음악을 쭉 들어봤거든요. 완전 완성도 높은 앨범이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여기 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오션 오브 라이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때 사실 조금 직감했죠. 저랑 약간 비슷한 취향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혹시 했었어요. 정훈이가 미리 알아본 거 아닐까요? 아이유 씨가 저희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굉장히 그건 철두철미한 아니지. 친구거든요. 철저히야. 이 셀리스트 너무 그래서 좋았어요. 종원 선배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듣기 좋은 노래와 공연장에서 즐기기 좋은 노래 그리고 우리가 공연장에서 하기 좋은 노래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냥 듣는 거라면 들었을 때 편하게 들으면서도 되게 강한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이 답변이 뭔가 너무 재밌었어요. 세 분이 아예 다 다른 구성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팬분들이 그 순서대로 들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재경 스픽, 정훈 스픽, 종환 스픽 이렇게 내게 해가지고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방 안에서 듣기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그래도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서로에게 각자 정말 고마운 점, 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고마운 점이 있으시다면? 그냥 변함없이 내일 이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음악은 각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올해도 많이 힘들었고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고 했는데 그 시기를 정말 같이 잘 견뎌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제 눈을 보고 말씀해. 좋은 음악을 할 수 있게 껴줘서 고맙고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뭐 절대 이런 음악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공연하고 음악을 발표하고 이러진 못했을 것 같은데 좋은 친구들 덕분에 같이 이렇게 모든 걸 이뤄가고 있고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다들 힘든 시간들도 있고 항상 뭐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힘든 게 그래도 좀 덜 힘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이 친구들이었고 같이 하는 음악이었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항상 고맙게 생각되고 있어요.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 1년 정도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마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좀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흔들림 없이 계속 넬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계속 옆에 있어주고 음악 작업도 같이 매진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약간 좀 구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좀 배운 게 많은, 느낀 게 많고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는 그런 고마움은 이 친구들 힘들 때 제가 꼭 옆에 있어주고 싶고 가장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될 때도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넬로서 우리가 계속 저는 그 안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이렇게 깊은 얘기는 또 이제 앞으로 한 20년 동안 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진짜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너무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딱 각 잡고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의 어떤 순기능이지 않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에게 고마운 이야기들을 저어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그 관계성도 보여지면서 그냥 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시뮬레이션 띠어리라면 이 개설자가 말이에요. 진짜 세 분이 이유 있게 묶어두신 게 아닐까. 그럴 수 것 있죠.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냥 얘기를 듣는데 그냥 그 생각이 들으면서 시뮬레이션 띠어리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제가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시뮬레이션 뷰의 세계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대본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넬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본인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넬의 노래 각자 한 곡씩 뽑아줄 수 있을까요? 그거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럼 기억 얻는 시간을. 오, 어떤 의미예요? 이거 음악 계속해도 된다. 와. 왜냐면 어렸을 때는 약간 이제 혼란이 좀 있을 수 혼란이 있으니까. 이게 맞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노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와, 약간 이런 의미로. 진짜 의미 있다. 기억을 걷는 시간. 저도 기억 얻는 시간을 생각했는데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남겨진 것들이라는 곡을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어떤 시기만 맞물리면 누구나 그걸 듣고 정말 벅차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곡을 발표하는 시기가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마무리할 때는 정말 1, 2월에 너무 춥고 정말 아무 데나 다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서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발표하는 시기를 저희가 4월. 네,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 그때 이미 벚꽃이 피고 유독 그해 4월이 갑자기 빨리 더워져가지고. 그래서 저의 10대에게 그거를 들려주면서 발매 시기를 잘 조율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알려주는 싶습니다. 거구나. 저는 그냥 최근 곡인 원더러를 네. 들려줄 것 오.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기타 솔로만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넬의 음악에는 그렇게 많은 솔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 원더러에서 모든 걸 다 풀어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라. 그럼 나중에 이 노래를 네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유치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좀 감동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뭐 힘을 주고 싶다, 뭐 위로하고 싶다, 막 어른으로서 뭐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아니고 다 세 분 다 야 그때 발매해야 돼. 야 무조건 겨울이야. 세 분의 캐릭터가 끝까지 너무 드러난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포즈로 이 코너가 끝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계신가요? 얘기를 네. 듣고 봤는데도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그 개념이 잘 뭔지 그게 모르시겠구나. 이제 여기 출연자분들마다 좀 다른 거죠? 네네 그냥 마지막에 같이 뭐뭐 이렇게 하시는 것만 정해주시면 뭐지?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가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봐도 될까요?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거 사실 집에서부터 생각이 좀 났던 건데요. 뭔가 좀 밝게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일 하세요. 내일 모레도. 내일 하세요는 네가 해. 뭔가 그 마지막 그 포즈만 정해주시면 넬의 어떤 뭐 손 포즈 이거 할까요? 뿔라나트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원 없이 하고 간다, 야. 이걸 이제 앞으로 약간 넬 선배님들 약간 이 팬분들과의 이렇게 하트를 요 손가락으로 하시고 요걸로 이렇게 해서 뿔난 하트처럼 약간 악마 하트처럼. 맞나요? 아니 그 가운데 손가락 아니고 죄송합니다. 검지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뿔난 하트로 해서 내일도 넬도 내일도 언어 유희. 네. 못 알아듣. 하자 좀 빨리 마음 먹었을 때. 힘들다. 지금 마음 먹었어 해야지.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일 하세요. 내일 하세요. 내일 하세요. 내일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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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말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 섬으로 박혀만 가 There's something wrong 분명 뭔가 잘못됐어 Something's wrong 분명 뭔가 잘못됐어 저희도 서로에게 하기 어려웠던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이유 씨가 굉장히 진행을 잘해주셔서 덕분에 하나 이제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해주신 분들 아이유 씨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음악 만들고 가겠습니다. 안녕. 감사했어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